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더라도 바로 화를 내거나 설교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명심하여 냉정함을 유지하고 가족 내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점점 더 일반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예전처럼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부모는 사랑과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가정 내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임 등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점점 더 긴장되는 것에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를 방문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친구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과일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하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대신 아들은 불쾌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에는 시끄럽고 귀찮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는 그저 말없이 슬픈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한 조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 아버지는 순위가 낮았고 어머니는 훨씬 더 낮은 순위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어도 왜 자녀로부터 존경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착하게 다음 세 가지 점을 기억한다면 이 상황을 평온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수는 적게 효과는 높게,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오히려 권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한 소년이 학교봄 소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출발 전에 그녀는 온갖 것들을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도 대답했지만 할머니가 30분이나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자 짜증이 나서 할머니 시끄러워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을 본 교육 전문가인 친구는 매우 슬퍼하며 아들이 어쩌면 저렇게 배려심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은 감사받지 못합니다. 교육 전문가는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무시하기 쉬워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말과 참을성 없는 태도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반응, 심지어는 반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블로거는 어머니가 항상 잔소리가 심해서 짜증이 난다고 썼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이나 매일 교과서를 잊지 말고 가져가라는 말과 같은 사소한 일들은 일상 다반사였고, 어머니는 공부대학 선택 인생의 중요한 결정 등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알지만 반복되는 말에 질려서 일부러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언을 구하면 아버지는 조심해라, 스마트폰만 너무 보지 말고 와 같이 간결하지만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해줄 뿐이었습니다. 멀리 나갈 때는 항상 단순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간결한 말에는 항상 무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백기 교수는 말이 많으면 위엄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말은 교육적 효과를 잃고 자녀로부터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권위가 약해지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존경심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존경심 없는 태도를 보일 때는 먼저 자신의 소통 방식부터 되돌아보십시오. 바로 설교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큰 교훈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올바르게 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존중하고 권위를 세우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진정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대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며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관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판이나 비난만 가득한 대화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수는 적게 핵심을 찌르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교육은커녕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합니다. 간결하고 효과적인 소통은 아이가 조언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성적이 나빠서 어머니가 학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완강히 가려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는 마침내 딸 앞에 무릎을 꿇고 학원에 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마음이 움직이기는커녕 어머니에게 소리치고 나가버리며 여기서 죽든 말든 상관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딸을 쫓아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가 장아이링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먼지 속에 낮추는 것이다 라는 말은 연인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저 자세로 나가면 아이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 부모답지 않고 자식답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를 이끌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가 그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고 어떤 행동도 반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릎 꿇는 부모는 강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은 부모가 육아 과정에서 권위를 지켜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이가 무례하거나 예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규칙을 어겼을 때는 부모는 단호한 태도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규칙과 적절한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아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항상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늘 자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화를 보느라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는 딸에게 그는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평소처럼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딸이 달려와 닭다리에 대해 묻자 그는 말없이 그것을 할머니에게 건넸고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 그는 딸을 방으로 데려가 3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너를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해준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해. 그 이후로 딸의 태도는 변하여 더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게 되었고 어른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권위를 세우는 것은 부모의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면서 적절한 규칙과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면 아이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부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엄격하거나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제한을 두어야 할지, 언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 내에서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고 아이에게 존경심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놓아주기입니다. 많은 부모가 잘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너무 많이 해주면 아이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기 내어 사랑하고 놓아주기의 저자 샤파리 박사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명확한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요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신해 줍니다. 그 결과 아이는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존경심의 결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실화가 있습니다. 23세의 한 여성이 스페인에서 유학하며 매달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송금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는 동안 이 딸은 명품을 사들이는 등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알고 조금 절약하라고 충고하자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모두에게 아버지를 비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았냐는 잔인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너무 많이 해주고 적절한 시기에 놓아주지 않을 때의 폐해입니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하기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가 자립하고 책임을 지며
점차 부모의 노고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부모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제 사촌의 이야기처럼 중학생 딸이 최신 아이폰을 사주지 않자 화를 내며 엄마를 짠순이라고 욕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촌은 육아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빼앗고 딸에게 집안일을 하거나 용돈을 모아 스스로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딸을 응석바디로 키우는 것을 멈추고 방 청소나 속옷 빨래 등 딸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반발했지만 엄마가 정말로 간섭하지 않고 예전처럼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것을 보고 점차 변해갔습니다. 특히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이 힘든데 수입은 적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육이란 아이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현실의 삶을 접하게 하여 성장하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희생을 보고 스스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만 진정으로 부모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스스로 보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제인 넬슨은 아이가 실수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며 두려운 것은 부모에게 올바른 교육적 지식과 적절한 육아 방법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해주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자신을 너무 낮추면 아이는 게을러지고 자립할 수 없게 되며 점점 더 다루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에 기반한 교육, 적당한 사랑 한계가 있는 관용만이 아이에게 사랑, 예의, 존경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아이를 교육할지는 부모가 생각하고 바꿔나가야 할 일입니다. 적당한 사랑은 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방법론에 기반한 교육은 아이에게 존경심을 키워줍니다. 육아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걱정하고 너무 신경 쓰느라 아이에게 자립을 위한 공간과 책임을 주는 것을 무심코 잊어버리곤 합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걸으며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수는 적게 권위를 세우고 놓아준다는 세 가지 간단한 원칙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은 희생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균형 잡힌 교육 방법에서도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육아 방법을 되돌아보십시오. 아이에게 존경과 감사를 배울 기회를 주고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더 평온하고 더 올바른 육아의 여정을 선물하십시오. 방법론에 기반한 교육, 적당한 사랑, 그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다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75세이고 아들 둘, 딸 둘, 총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인생 최대의 자랑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나자 저는 한 가지 잔혹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항상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자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에 저는 제 인생은 저 자신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과거에 큰 조직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아이들이 풍요롭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하여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점차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독립해가면서 저는 집안의 정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고 시끌벅적한 모임도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는
아이들은 일이나 자신의 생활로 바쁩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딸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텅 빈 집에 앉아 옛 추억과 시간의 흐름이 주는 차가움만이 남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망설임 없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일로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성장하고 자신의 삶이 있으며 우리는 영원히 아이들을 우리 곁에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은 우리를 방문할 시간이 점점 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걱정해 주었지만 제가 가장 아이들을 필요로 했던 순간에 아무도 올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일로 바빴고 두 딸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슬픔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망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돌볼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때 저는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치료 기간 동안 돌봐줄 가족의 동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탁하자 모두 거절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일로 바쁘다고 했고 한 딸은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으며 다른 딸은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저는 마음속의 고독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무의 간병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 저는 자식들이 곁에 있더라도 필요할 때 항상 함께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병원의 다른 가족들을 보며 자녀나 손주들이 찾아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옆방에는 매일 두 딸이 교대로 돌봐주고 밤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와서 자고 가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매우 강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그 수술 이후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제 인생을 살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노후에 자립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축과 연금이 있어서 저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도와줄지 말지를 걱정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립해서 생활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모두 걱정하며 이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저를 찾아올 때 그들은 제가 바라는 방식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 재산집 그리고 제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의존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이 찾아올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삶은 잘 정리되었고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행복을 느끼기 위해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제 자신을 돌보며 누구의 도움도 기다리지 않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것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립자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탈피. 그것이 제가 노후에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생 철학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를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